네,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어떻게 일주일 셀레닌 좀 많이 챙겨 드셨나요? 항상 필요합니다. 영양소로 우리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항상 필요한 영양소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이 이제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왜 건강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지금 이제 100세 시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100세 보장보험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그 100세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인간이 최고 100살을 사는데 100세까지 보장을 해줄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냐 하면 평균 100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제일 처음 맞으신 분이 104세의 어르신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04세 되신 어르신도 코로나 걸리기 싫어서 백신을 일본으로 맞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오래 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오던 대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에서 듣는 거가 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책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정확한 정보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카더라 통신을 믿고서 그렇게 뭐 누구한테 좋더라 하면 그걸 또 다 몰리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산삼이 되게 좋아요. 산삼이 되게 좋지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그 발열식품을 먹게 되면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몸이 찬 사람이 먹었을 때 산삼도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인데 군대에 있을 때,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모친이 살아계셨을 때 개소주를 아버지가 드시던 걸 남은 거를 휴가 나왔을 때 주셨는데 먹고 온몸에 두드럭지가 났어요. 막 열이 나갖고 밤새 못 잤거든요. 그럼 개소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몸에 안 맞았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몸에도 좋을 수는 없어요. 남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내 몸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책을 통해서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 일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건강에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직접 찾아보세요. 내 몸이 전하는 얘기들을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 발표들이나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카더라 통신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니는 얘기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얘기들은 지나가는 말로 나온 얘기들이고 글로 그냥 그렇게 단순히 나가는 거지만, 책을 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고, 그걸 아무거나 그렇게 책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책 중에서도 엉터리 책들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걔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검증을 하시고 해서 내 건강을 좀 길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평균을 보게 되면 지금도 한 10년에서 15년은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노후를 보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10년에서 15년을 병원 신세를 지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어르신들 병원 쇼핑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침 10시에 A병원, 12시에 B병원, 점심 식사하시고 1시에 또 C병원, 오후에 또 D병원, 이렇게 해갖고 약을 한 봉다리씩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특히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버스 오르거나 내리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린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그분들은 흙땅을 밟고 사셨지만 우리는 전부 아스팔트 이런 데서 물론 자랄 때는 흙땅에서 자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요즘 같으면 아스팔트나 이런 걸 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다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뭔가는 내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세대는 어쩌면 20년, 30년을 병원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각자 건강을 챙겨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더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또 관심 많은 또 영양소 중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D란 말이에요. 비타민 D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타민 D에 관련된 책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건강 솔루션 비타민 D 해가지고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타민 D에 대해서 잘 나왔고 어느 때부턴가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비타민 D 처방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왜 딜레마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래 인간은 비타민 D를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필요가 없었어요. 햇빛을 쬐기 때문에. 근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나? 왜 그럴까요? 스스로 손에다 가서 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처럼 우리가 야외 활동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렵 채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실내에서 우리 생활의 97% 정도까지 극대화하면 97%까지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것밖에 없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활동도 문제지만 또 하나 매스컴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UV 차단제, 자외선을 많이 쐬면 피부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햇빛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래서 새벽에 예전에 지방에 이제 강의하러 나가면 새벽에 해 뜨기도 전인데 그 스타워즈에 나올 만한 그 캡 쓰고 뭐 토시 끼고 그다음에 흰 장갑 끼시고 이러고 운동을 나가세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사막에 사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분들은 차도르라는 걸 다 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쓰는데 그분들보다도 일조량이 부족한 게 대한민국 여성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제일 심각하게 올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쐬셔야 돼요. 그럼 또 고민을 하시잖아요. 햇빛을 많이 쐬면 피부암 걸린다는데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딜레마일까요?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과학적인 이제 데이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햇빛을 많이 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프리카 지중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뭐가 걸려야 돼요? 흑색종 피부암에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암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북구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저기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들을 조금 관심도 많고 비타민 D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이번에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홀릭이라는 박사신데 마이클 홀릭 박사는 해갖고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PhD 그다음에 이제 MD 이렇게 이제 다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뭐 메디컬 닥터들이시긴 한데 보스턴 대학 의료센터 교수이며 동대학 일반 임상연구가고 그다음 뼈건강 클리닉 일광요법 광선 및 피부 연구소의 책임자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요. 영양학 쪽으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뭐 좀 아직은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책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비타민 D는 그저 뼈 건강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기타 모든 비타민과는 독보적으로 다르다. 비타민 D는 사실 대사에서 근육, 심장, 면역 및 신경기능에서 또한 염증의 조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우리는 보통 비타민 D를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타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수용성이고 지용성은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수용성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예요. 그 다음에 A, D, E, K 이쪽이 전부 다 지용성 비타민 계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비타민 D 그러면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을 뼈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타민으로 분류를 했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비타민 D는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이다 쪽으로 지금 거진 판정이 나고 있어요. 게다가 아직까지 뭐 비타민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면역뿐이 아니고 신경기능, 그 다음에 근육, 심장 염증의 조절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호르몬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체내에서 비타민 D의 양을 증가시키면 비만에서 관절염까지 우리 생각 못했던 관절염이에요. 또 전혀 생각 못했던 비만까지도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고혈압에서 척추 통증까지, 당뇨병에서 근육경련까지, 상기도 감염에서 감염병까지. 자, 상기도 감염이 뭐예요? 감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리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섬유 근육통 요즘 많죠. 사람들 섬유 근육통 많이 앓죠. 또 유방암, 결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및 난소암까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그러한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책에 써져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임신을 보호하고 이상적인 체중 관리를 지지하고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을 감소시키고 감염과 만성 질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책에 돼 있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책을 썼을 때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연구 데이터 결과일까요? 그럼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1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 생존에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입증된 사실이나 우리는 어떠한 햇빛 노출도 나쁘다고 생각하도록 세뇌당해왔다. 이는 사실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다. 입증된 과학적 증거로서 적당한 햇빛 노출이 양성암 위험 또는 보다 중요하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의 피부암인 흑색종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시사하는 것은 정말로 없다. 연구 결과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피부암 자외선을 쐬면 피부암에 걸려서 흑색종에 걸리고 이런 얘기들을 누가 했을까요? 네? 아니 의사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UV 차단제를 만들어내는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결과였어요. 되게 슬픈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많은 질병에 걸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햇빛을 좀 쐬는 게 낫겠습니까? 각자의 선택인 거죠. 되게 좀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또 이제 이 책 1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비타민 D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쭉 가면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비만자는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만자는 체질적으로 비타민 D 결핍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옥스퍼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51개 의과 대학에 의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이 유발되는 비만자의 병태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비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만자를 보니까 비타민 D도 항상 모자라더라.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내가 비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몸에 비타민 D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살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또 재밌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비타민 D는 수명 유전자 클로토를 작동시키므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를 먹으면 오래 산대요. 우리 길게 산다고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연 비타민 D가 굳이 음식으로 섭취 안 하고 햇빛만 충분히 쐬줘도 되는 건데 과연 그만큼 햇빛을 쐬냐는 거죠. 자, 여성분들 특히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쓰는 화장품에 뭐가 들어있어요? UV 차단제들이 들어가 있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높은 걸수록 좋다고 많이 바르죠. 과연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햇빛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으면 초식동물들이 멸종을 하고요. 초식동물들이 멸종을 하면 육식동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공룡이 지금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해성 충돌설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해성이 충돌했는데 공룡이 멸종을 할까요?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 화산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막 불이 나고 있고 뭐 땅이 갈라지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산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되게 많죠. 재가 많죠. 근데 해성이 와서 들이박아버리면 핵폭탄을 한꺼번에 수천 발을 터뜨리는 수만 발을 터뜨리는 것만큼 연기들이 뭐 이렇게 버섯구름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구 대기층을 다 감싸버려요. 그래서 햇빛이 완전히 차단돼요.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됐어요. 근데 그 햇빛을 무지하게 싫어하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백인이 돼가길 원해요. 피부색이 하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문제가 많죠.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8년도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의 추산에 따르면 남성의 47.3%, 여성의 64.5%가 비타민 D 결핍이고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2008년, 물론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바로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22페이지에 보게 되면 되게 이게 비타민 D 결핍은 아주 다양한 급성 및 만성 질환 연관되어 있답니다.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그다음에 임신 중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전자간증. 요즘 이제 이름을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정신병 안 하잖아요. 조현병 이렇게 바꾸듯이 막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요. 나쁜 출산 결과 및 제왕절개뿐만의 위험이 증가한다. 사실 제왕절개 자체도 아주 위험한 케이스 아니면 이것도 좀 위험한 거죠, 사실은. 또 자궁에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유아가 천명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높다. 기관지에 관련된 거예요. 또한 소화기의 비타민 D 결핍은 충치, 상기도 감염, 그리고 생애 나중에 다발성 경화증, 제1당뇨병, 클론병 등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 소화기, 특히 발달기인 10대 때 비타민 D 및 칼슘이 결핍되면 골 무기 질환과 감소해 특히 생애 나중에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칼슘만 많고 마그네슘, 인 다 있어야 되지만 얘네만 있다고 얘가 뼈 안에 안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를 싣고 뼈 안에 안착해 주는 것이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예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비타민 D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골다공증만 연결을 시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인에서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골밀도의 소실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골질환인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골절이 발생할 때까지는 대개 증상이 없는 질환인 골다공증과 달리 골연화증은 뼈와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고 흔히 섬유근육통 또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오진된다. 비타민 D 부족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타민 D 결핍은 죽상경화증, 혈관벽에 찌꺼기들이 계속 낀다는 얘기예요. 심장 발작 및 뇌졸중 위험을 높여버립니다. 어떨까요? 하여간 23페이지에 그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고칼슘 혈증을 초래할 수도 있는 비타민 D 중독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학원이 권장한 바와 같이 비타민 D의 상한한 하루에 0에서 1세 소화가 1500에서 2000 IU, 1세 이상은 무조건 4000 IU 이상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분비학회와 의학원에서는 미국의 얘기예요. 성인은 최대 하루 1만 IU까지 먹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햇빛을 많이 쬐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많이 생기거든요, 비타민 D가. 근데 햇빛을 많이 쬐다고 해서 그 비타민 D가 넘쳐서 우리 몸을 죽이게 할까요? 그랬으면 우리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거예요. 안심하시고 햇빛을 좀 쐬셔야 되고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심장 질환, 흔한 암들, 뇌졸중, 독감에서 결핵까지의 감염병 및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치매, 우울증, 불면증, 근육쇠약, 관절통, 섬유근육통,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건선,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 이게 예방이 된답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비타민 D가 얘네들을 다 예방을 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박사님 얘기로는요. 마이클 홀릭 박사님께서. 그래서 이분은 30년 동안 비타민 D만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 왜 비타민 D인가라고 이제 이 홀릭 박사님이 얘기를 해놓고 책을 쭉 써놓은 게 뭐냐면 인간이 지난 동안 내내 거의 전적으로 햇빛으로부터 만들어 의존해왔던 비타민 D가 없다면 우리의 뼈는 강하기 위해 필요한 칼슘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화기 고울 질환인 구루병, 구루병은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안장다리가 이렇게 휘는 병인데 햇빛 노출과 칼슘을 충분히 얻은 소화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 구루병이 있는 아이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을 먹는 걸까요? 홀릭 박사님이 뭐라고 써놨을까요? 햇빛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럼 구루병은 낫는답니다. 근데 병원 가서 약을 먹죠. 햇빛만 받으면 되는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비타민 여기 미국의 케이스예요. 홀릭 박사님 미국인이니까 29페이지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비타민 D 강화 우유는 구루병을 퇴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늘날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표기되어 시판되는 우유의 대부분에는 실제로 표기된 대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 비타민 D는 그냥 햇빛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를 받느냐? 15분에서 30분 사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햇빛 쨍 쬐는 데서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만 그럼 적당히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쐬면 되겠죠. 그 정도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문제죠. 그래서 햇빛을 좀 많이 쐬는 게 되게 좋고요. 계속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런 얘기들이고 다른 항노화 영양제를 먹느니 그런 것들은 돈을 내야 되지만 비타민 D는 완전 무료다. 햇빛 쐬라. 홀릭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비타민 D를 햇빛을 충분히 쐬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체시계가 있는 건 아시죠? 인체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험으로도 한 건데 동굴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시계 없이 시간을 인지하고 제 시간에 자고 이걸 할까 했는데 처음엔 되게 혼란이 오는데요. 인체시계가 작동 제대로 하면서 빛이 없는 곳에서도 결국 먹을 시간에 먹고요. 잘 시간에 잔단 말이에요. 인체시계가 이끌어주는데 이 인체시계를 매일 아침 셋업시키는 게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매일 아침 새롭게 셋업시키는 방법이 햇빛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안 아픈 것도 안 아픈 거지만 우리 몸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는 게 햇빛을 충분히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체내 비타민 D의 수치를 증가시키면 고혈압에서 척추 통증까지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질 수 있대요. 또 당뇨병에서 관절염까지, 상기도 가면서 감염병까지, 섬유근육통에서 암까지 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식력, 체중 조절과 기억도 향상시킨답니다. 기억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 햇빛 좋은데 앉으셔갖고 다 이렇게 햇빛 쬐셨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다시 언급이 되는데 4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당한 햇볕 노출. 그러니까 적당한 거예요. 뭐 해변가에 가서 그 오일을 바르고 2시간씩 엎어져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분에서 30분 정도 반바지 반팔 입고 햇빛 쬐는 정도의 일조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한 햇빛 노출이 양성 피부암이나 더 중요하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형의 피부암인 흑색종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시사하는 입증된 과학적 증거는 본질적으로 없다. 단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불행히도 흑색종을 일으킬 경우에도 어릴 적에 그리고 젊었을 때 햇빛 노출을 충분히 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에 햇빛 노출을 충분히 받았다면 젊은 시절에 림프종을 일으킬 위험이 40%나 줄어든다. 네. 림프종을 40%나 낮춘대요. 림프암은 주로 언제 생겨요? 뭐 다 생기긴 하지만 어릴 때 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생긴다면 40%나 낮출 수 있다고요. 또 펜실베니아 대학 의사들이 비타민 D가 천식 환자들에게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호흡 기능의 비가역적 저하를 예방하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실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 있는 아이들도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샌디에이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무어스 암센터의 과학자들은 낮은 비타민 D의 혈중 수치가 암의 근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답니다. 그 병원이니까 암 환자들을 상대로 했겠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광요법이 자리 잡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광요법을 쓴대요. 20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과학자들은 인체에서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은 바로 햇볕의 UV 광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일광요법을 병원에 적용시켰다는 거죠.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햇빛에 나가세요 이걸 했다는 얘기거든요. 슬픈 얘기예요, 그죠? 47페이지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되게 늦어요. 슬픈 얘기인데 1903년 광생물학자인 닐스 핀센 박사는 햇빛 노출이 피부 결핵인 심상성 낭창을 포함해 많은 질환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대요. 노벨 의학상.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쐬는 게 좋다라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분들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미친 인간이라고 또 그럴 거예요. 제가 15, 16년 전에 강의를 하면서 우유 끊으세요 했을 때도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햇빛 쐬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병원이나 그 미국 정부에서는 또 한때 1931년도에는 햇볕에 노출시켜 구루병을 예방하라고 부모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기관까지 설치를 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햇빛을 쐬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관도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사라졌는지는 각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러니까 70년대에 180도 방향 전환이 됐대요.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채 놀이터 및 해변에서 돌아다니게 놔두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학대한 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것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 왜 정부에서까지 햇빛을 쬐라고 그 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햇빛을 권장을 했었는데 한 40년이 지나고 70년대에 들어와서 아동학대죄로 부모가 고소를 당할까요? 그러면 30년 전에 1930년대 엄마들은 정부는 다 또라이들이었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렇죠. 아이들 나가 논다고 한다면 UV 차단제 발라주죠. 되게 슬퍼요. 구루병은 옛날 일이 아니면 최근 증가하고 있고 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1년에 수건이 보고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오늘날 모유에 비타민 D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충분한 햇빛 노출 및 비타민 D 보충도 없어 영아들이 구루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엄마 자체가 햇빛을 안 쐰다는 얘기예요. 다 바르잖아요. 처발하잖아요. UV 차단제. 그러니까 모유에도 비타민 D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죠. 아이들 놀이터 갈 때는 또 다 발라줘.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물 오염돼, 공기 오염돼, 먹거리 오염돼. 되게 재밌어요, 그죠?
이 홀릭 박사님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48페이지에 보면 오늘날 많은 아이가 실내에서 햇빛을 받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실내 생활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을 한번 봐볼까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요. 학원에서 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외에 있는 시간이 거짓없어요. 출근하면 사무실에 있고요. 사무실 갈 때도 뭐 타고 가요? 승용차. 그것도 실내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차를 타고 사무실 가서 지하 주차장에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가갖고요. 밥 먹으러 잠깐 햇빛 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밤 역으로 해갖고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는 거죠. 다 실내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오늘 뭐 시작도 이제 안 했는데 벌써 30분이 또 됐네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제가 한 3주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좀 햇빛을 많이 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